그날 밤 아무도 보지 않던 우물에서 아기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시작에 앞서 좋아요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그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비가 오지 않은 지 오래였다. 마을 어귀의 논바닥은 갈라진 채 벌어진 잎을 닿지 못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흙이 허공으로 흩날렸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조차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이 가뭄이 언제 끝날지 묻는 사람은 있었지만 끝난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저녁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무렵이었다. 복녀는 빈 물동이를 들고 마을 끝으로 걸어갔다. 물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 남은 곳. 오래전 사용을 멈춘 우물이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우물을 잊은 지 오래였다. 돌틈이 무너지고 우물 입구는 나무 판자로 대충 덮여 있었으며 밤이면 쥐와 벌레가 들끓는 곳이었다. 복녀는 원래 그곳에 갈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낮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고 발걸음이 자꾸만 마을 끝을 향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았다. 우물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마른 풀 사이를 스치는 소리, 혹은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울음이라 여겼다. 하지만 몇 걸음 더 다가가자 소리는 분명해졌다. 울음이었다. 아기의 울음. 복녀는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순간 멎은 듯했다. 이 시간에 이곳에서 아기의 울음이라니.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 그림자는 없었고 저녁놀만이 허공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설마 혼잣말이 입술을 벗어났다. 복녀는 천천히 우물 쪽으로 다가갔다. 나무 판자를 조심스럽게 밀어내자 썩은 나무가 삐걱이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맞춰 울음이 더 또렷해졌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우물 아래에서 들려오는 울음이었다. 복녀는 우물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안쪽을 들여다보자 어둠뿐이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고 냉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내려다보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아기가 살아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이 가뭄에, 이 깊은 우물에 어찌 사람이 살아있겠는가.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고르듯 잠시 끊겼다가 다시 힘겹게 터져나왔다. 복녀는 두 손으로 치마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이 아이를 건져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물을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곧 한 가지로 모였다.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복녀는 우물가에 놓인 낡은 두레박을 집어들었다. 밧줄은 헤어져 있었고 손으로 잡자마자 거친 섬유가 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두레박을 조심스레 우물 안으로 내려보냈다. 괜찮다, 괜찮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두레박이 물이 아닌 무언가에 닿는 느낌이 전해졌다. 복녀는 숨을 삼키고 밧줄을 천천히 끌어올렸다. 처음에는 헝겊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손이 꿈틀거렸다. 복녀는 소리를 삼켰다. 두레박 안에는 갓난아이가 있었다. 흙과 물에 젖어 있었지만 아이는 분명 숨을 쉬고 있었다. 얼굴은 새파랬고 입술은 말라 있었지만 울음은 아직 남아 있었다. 복녀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따뜻했다. 사람의 체온이었다. 그 순간 복녀는 알았다. 이 아이를 다시 우물로 내려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아이를 안은 채 복녀는 우물가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해는 이미 져서 주변은 어둑해졌고 밤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울음을 먹고 복녀의 품에서 힘없이 숨을 골랐다. 왜 여기에 있었느냐? 아이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있을 리 없었다. 복녀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상처는 없었다. 버려진 흔적은 있었지만 폭력의 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급히 숨기듯 내려놓은 것처럼. 복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를 품에 깊이 안고 치마자락으로 감싸 바람을 막았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길로 산기슭을 돌아 자신의 초가로 향했다. 그날 밤 복녀의 집에는 등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아이에게 줄 젖도 미움도 없었다. 그녀는 솥에 남은 물을 데워 아이의 입술을 적셔 주었고 자신의 낡은 적삼을 찢어 포대기를 만들었다. 아이는 이름이 없었다. 복녀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부르면 붙잡히는 것 같았고 붙잡히면 떠나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저 속으로만 말했다. 살아있어라. 그날 이후 우물에서는 다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복녀의 삶에는 그날 이후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소리가 남았다. 아이가 숨 쉬는 소리, 잠들기 전 내는 작은 숨결, 그리고 그녀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우물에서 건져 올린 것이 아이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훗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운명을 흔들게 될지 말이다.
불리지 못한 이름. 아이는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라 부를 만했는데 복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기적이라 말하는 순간 누군가가 그 기적을 빼앗아 갈 것만 같았다. 그래서 복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았다. 아이의 울음은 첫 사흘이 가장 컸다. 배가 고파서 울었고, 낯선 공기와 냄새에 놀라 울었고, 밤이 깊어질수록 더 크게 울었다. 복녀는 매번 아이를 안았다. 팔이 저려도 안았고 허리가 휘어도 안았다. 안아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젖이 없었다. 복녀에게는 젖이 돌리가 없었다. 그래서 복녀는 밤마다 물을 데웠다. 쌀을 한 줌 빌려오기도 했고 남의 집 부엌에서 버리는 누룽지를 몰래 챙겨오기도 했다. 누룽지를 물에 풀어 아주 묽게 만들었다. 그것을 헝겊에 적셔 아이의 입술에 갖다 대면 아이는 본능처럼 빨았다. 그 빨아들이는 힘이 얼마나 간절한지 복녀는 그 작은 입술이 자기 손가락을 붙잡는 것만 같아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아이의 배가 부르면 울음은 줄었다. 대신 다른 소리가 늘었다. 작은 숨소리, 가느다란 콧김, 가끔 꿈속에서 내뱉는 응하는 기척. 복녀는 그 소리들로 밤을 샜다. 밤이 길어도 괜찮았다. 아이가 살아있는 한 밤은 지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의 눈이었다. 복녀의 초가는 마을 가장자리였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닿지 않는 곳은 아니었다. 옆집과 담을 맞댄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은 귀신처럼 소문을 맡는다. 복녀는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 낮에는 일을 하러 나가야 했다. 그러면 아이를 혼자 두어야 했다. 복녀는 아이를 들고 나갈 수도 없고 남에게 맡길 수도 없었다. 그럴수록 아이는 더 위험해졌다. 그래서 복녀는 한 가지를 정했다. 낮에는 일을 나가되 아이는 최대한 울지 않도록 만들어 두자. 복녀는 아이를 천천히 흔들었다.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그 말들은 대부분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복녀는 알았다. 의미가 없어도 소리는 아이를 진정시킨다. 사람이 사람에게 닿는 방법은 때로 뜻이 아니라 리듬이기 때문이다. 자자자자 괜찮다. 그 말이 아이를 잠들게 했다. 복녀는 아이가 잠든 틈에 쪽문을 나가 일을 하러 갔다. 마을 사람들은 복녀를 있는 듯 없는 사람처럼 여겼다. 남의 집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마당을 쓸고 땔감을 패고 겨울이면 빨래를 얼음물에 헹구며 하루를 버티는 여자.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
하지만 아이가 생긴 뒤부터 복녀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복녀가 갑자기 쌀을 구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복녀가 갑자기 누룽지를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복녀가 갑자기 밤마다 등불을 늦게까지 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 소문은 이렇게 시작했다. 복녀가 요즘 밤에 뭘 숨기더라. 쌀을 빌리는데 양이 좀 많더라. 등불이 늦게까지 꺼지질 않아. 복녀는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까지는 몰라도 마을에 퍼져 있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었다. 마을은 작고 혀는 길다. 복녀는 더 조심했다. 쌀은 밤에 빌렸다. 누룽지는 일한 집에서 몰래 챙겼다. 등불은 천으로 가렸다. 아이가 울 때는 입을 막지 않았다. 대신 품에 더 깊게 안고 몸으로 울음을 삼켰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아이의 얼굴에는 살이 붓기 시작했다. 새파랗던 입술도 조금씩 붉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복녀는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 아이가 복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 것이다. 갓난아이는 원래 시선이 흐리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아이의 눈은 달랐다. 복녀가 방에 들어가자 아이의 눈이 정확히 복녀를 따라왔다. 그리고 복녀가 옆으로 움직이면 아이의 시선도 함께 움직였다. 복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너. 복녀는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이름을 부르고 싶어졌다. 사람은 눈을 마주치면 상대를 부르고 싶어진다. 이름이란 원래 그렇게 생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녀는 끝내 입술을 떼지 못했다. 부르면 붙는다. 붙으면 떼어낼 수 없다. 복녀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겁지 않았다. 정상이었다. 그러면서도 복녀의 가슴만 뜨거웠다.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이상한 소리를 냈다. 울음도 웃음도 아닌 소리였다. 복녀는 귀를 의심했다. 아이 입에서 천이라는 음이 새어나온 것이다. 복녀는 우연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아이는 다시 그 음을 흘렸다. 복녀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복녀는 그를 몰랐다. 하지만 천지는 들어본 말이었다.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말할 때 가끔 읊는 단어였다. 복녀는 아이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아이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였다. 마치 꿈속에서 중얼거리는 것처럼. 복녀는 아이의 입을 손바닥으로 덮어 막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았다. 조용히. 복녀는 속삭였다.
아이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아이의 이상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달이 지나자 아이는 울음이 줄었다. 대신 밤마다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짧은 소리들이 이어졌다. 복녀는 그 소리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소리일수록 더 무서웠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복녀는 아이를 더 숨기기로 했다. 밖에 나갈 때면 아이를 이불 속 깊이 눕혔다. 문을 2 겹으로 잠갔다. 돌아오면 가장 먼저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그 숨소리를 듣는 순간에야 복녀는 비로소 밥을 먹었다. 그렇게 3 계절이 지나갔다. 가을이 왔다. 바람이 차가워졌다. 복녀는 더 걱정이 많아졌다. 겨울이 오면 아이를 어떻게 따뜻하게 할지, 밥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런데 그 걱정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아이를 품에 안을수록 복녀는 더 이상 남의 것을 키우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아이는 복녀의 숨을 알고 있었다. 복녀의 손길을 알고 있었다. 복녀가 들어오면 눈을 반짝였고 복녀가 나가면 불안한 기척을 냈다. 어느 날 복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이가 웃었다. 정말로 웃었다. 소리 없이 입꼬리만 올라갔는데도 그 웃음은 방 안을 환하게 만들었다. 복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웃는 얼굴을 보면 사람은 무너진다. 복녀는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너를 내가. 복녀는 목구멍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복녀는 마당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드물게 떠 있었다. 별빛이 약한 밤이었다. 복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우면 나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냐?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지나갔다. 그러나 복녀는 알았다. 이미 시작된 책임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였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복녀는 몸을 굳혔다. 밤늦은 시간 누가 올 리가 없었다. 발소리는 초가 근처에서 멈췄다. 복녀야. 낮은 목소리였다. 이웃집 노인의 목소리였다. 복녀는 숨을 죽이고 문틈을 바라보았다. 복녀야. 너 요즘 뭘 숨기냐? 복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문이 여기까지 왔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왔던 것이다. 복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내가 괜한 말을 했다. 잊어라. 발소리가 멀어졌다. 복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숨은 편안한 숨이 아니었다. 이제 복녀는 알았다. 아이를 숨기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일만큼이나 버티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아이는 다시 중얼거렸다. 천지. 복녀는 아이의 입술에 손가락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름은 아직이다. 아직은 부르면 안 된다. 복녀는 아이를 품에 더 깊게 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복녀의 가슴에 닿았다. 복녀는 눈을 감았다. 이 아이가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이미 늦었다. 복녀는 이제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다. 그것이 복녀의 기쁨이자 복녀의 불행이 될 것을 아직은 모르면서도 소문은 먼저 퍼진다. 가뭄은 끝날 기미가 없었다. 논바닥은 더 깊게 갈라졌고 우물의 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가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눈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복녀는 그 시선을 느꼈다. 아무도 직접 묻지 않았지만 묻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다. 마을 사람들은 복녀를 보면 말을 줄였고 눈길을 오래 두지 않았다. 지나치게 조용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불안을 느낀다. 아이는 자랐다. 눈빛이 또렷해졌고 울음은 거의 없어졌다. 대신 아이는 소리를 냈다. 분명한 말은 아니었지만 흐름이 있었다. 밤마다 복녀의 귀에는 아이가 무언가를 이어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늘, 땅. 복녀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우연이 아니었다. 아이는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 했고 혹은 듣고 있는 듯 했다. 그 기억이 어디서 왔는지, 그 소리를 누가 심어 주었는지, 복녀는 알 수 없었다. 복녀는 아이를 더 숨겼다. 낮에도 문을 닫았고 이웃의 발소리가 들리면 아이를 품에 안고 숨을 죽였다. 그러나 소문은 문을 닫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소문은 먼저 움직였다. 복년의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라. 아이가 있다더라. 아니야, 귀신 소리라더라. 누군가는 아이를 보지 못했고 누군가는 보았다고 했다.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말을 했다. 그렇게 소문은 살을 붙였다. 마침내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 무당이었다. 무당은 마을로 흘러들어온 사람이었다. 가뭄이 심해지면 무당은 늘 나타났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당은 북을 쳤고 구판을 벌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북소리에 마음을 맡겼다. 무당은 말했다. 마을에 부정이 들었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부정?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누군가를 지목하면 그가 부정이 된다. 이유는 나중 문제였다. 부정은 숨어 있다.
깊은 곳에 숨겨졌다. 무당의 말은 마치 우물을 가리키는 것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을 끝을 떠올렸다. 오래된 우물,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복녀. 복녀는 그날 굽한 소리를 들었다. 북소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불빛이 마을을 흔들었다. 아이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복녀의 품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괜찮다. 복녀는 아이를 다독였다. 괜찮다. 그러나 아이는 괜찮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복녀가 아이를 안고 마당에 나왔을 때였다. 아이는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비. 복녀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 했다. 아이의 말은 늘 듯이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다시 말했다. 조금 있으면. 복녀의 손이 멈췄다. 그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태양은 그대로 타올랐다. 그날 정오 무렵 마을 사람들이 우물 근처에 모였다. 무당이 다시 굿을 벌였다. 사람들은 조급해져 있었다. 밭은 말라 죽고 있었고 아이들은 물을 달라 울었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였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가 기울면 비가 옵니다. 복녀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조용히 해.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돌이 젖어 있습니다. 개미가 알을 옮깁니다. 제비가 낮게 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귀를 기울였다. 무당은 얼굴을 찌푸렸다. 어린 것이 귀신 말을 흉내내는구나. 하지만 사람들 중 몇은 이미 아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가뭄에 지친 사람은 작은 희망에도 매달린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바람이 불었다. 먼지가 일었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처음에는 한 방울이었다. 곧이어 두 방울, 세 방울. 마침내 하늘이 무너진 듯 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무당은 말을 잃었다. 아이의 말은 맞았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는 구원이 아니라 표적이 되었다. 저 아이 그냥 아이가 아니다. 부정이 아니라 신기다. 아니, 더 위험한 거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아이의 말이 비를 부른 것이 아니라 비가 올 징조를 읽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복녀의 집 문 앞에 누군가 다녀갔다.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낯선 발자국이었다. 복녀는 아이의 강보를 다시 살폈다. 그 안쪽 천을 덧댄 부분에서 낯선 감촉이 느껴졌다.
복녀는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었다. 그 안에는 작은 끈이 있었다. 끈 끝에는 문양이 있었다. 복녀는 그 문양을 알지 못했지만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알았다. 복녀의 손이 떨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복녀는 처음으로 아이를 떠나보내는 생각을 했다. 지키기 위해서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아이를 안고 복녀는 속삭였다. 너는 여기 오래 있을 수 없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녀는 느꼈다. 아이 역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마을에는 비가 내렸지만 복녀의 마음에는 더 큰 가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소문은 이미 마을을 벗어나 밖으로 흐르고 있었다. 사부 아이를 지키는 사람들, 각자의 이유. 비가 그친 뒤 마을은 잠시 숨을 돌렸다. 논에는 물이 고였고 흙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다. 사람들은 비 덕분에 살아났다고 말했지만 복녀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비가 온 뒤에도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없는 듯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품은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계산이 섞여 있었다. 복녀는 결정을 내렸다. 이곳에 더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이를 안고 새벽녘에 집을 나섰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마을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다. 복녀는 아이를 포대기로 단단히 감쌌고 짐은 거의 챙기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많았지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좁아졌다. 산기슭으로 이어진 오솔길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복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기척이 없는지 살폈다. 그때였다. 길가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사내는 젊지도 늙지도 않았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복녀는 본능적으로 멈췄다. 아이를 품에 더 깊이 안았다.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목소리는 낮았고 위협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복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당신이 알 일은 아닙니다. 복녀는 짧게 답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이 길로 가면 해가 뜨기 전에 관가 사람들이 먼저 도착할 겁니다. 복녀는 그 말을 듣고 발을 멈췄다. 사내의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다. 소문이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누군가의 입으로 들으니 실감이 달랐다. 당신은 누구요? 복녀의 질문에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한때는 기록을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다. 기록을 다루던 사람, 조정의 사람 혹은 조정에서 밀려난 사람, 어느 쪽이든 아이에게 안전한 존재는 아니었다. 복녀는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다. 비켜주시오. 사내는 길을 막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물러섰다. 그 아이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내는 그렇게 말하며 길 옆의 숲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가면 당분간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복녀는 그를 믿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믿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 이대로 길을 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복녀는 결국 방향을 틀었다. 숲속의 은신처는 오래된 움막이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된 곳이었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다. 사내는 불을 피웠고 복녀는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사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사내는 그 시선을 보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 눈이 다르군요. 복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내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예전에 아이 같은 존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사내는 자신이 선택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선택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또 다른 사람이 은신처를 찾았다. 서당 훈장이었다. 훈장은 숨을 고르며 들어왔다. 그는 아이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복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오셨군요. 훈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의 중얼거림, 비에 대한 말,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침묵으로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글은 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복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 그날 이후 은신처에는 사람이 하나둘 늘었다. 다리를 저는 사내, 얼굴에 흉터가 남은 병졸 출신, 가족을 잃고 떠돌던 노인. 그들은 서로 깊이 묻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이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다. 각자 자신이 놓쳤던 선택을 다시 붙잡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아이를 지키는 일은 곧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었다. 아이 역시 변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침묵을 배웠다. 자신이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점점 깨닫고 있었다. 아이는 필요할 때만
입을 열었다. 복녀는 아이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이에게서 아이다운 것이 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물었다. 왜 다들 나를 봐요? 복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내가 대신 말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은신처에도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다. 사람이 모이면 소문은 다시 따라온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숨길 것인지 아니면 드러내고 끝낼 것인지. 복녀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이상한 차분함이 있었다. 그 순간 복녀는 알았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지켜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사람이 모이면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면 결국 발자국이 남는다. 은신처에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수를 줄였고 불을 작게 피웠으며 밤에는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세상은 냄새로 사람을 찾는다. 권력은 특히 그렇다. 처음 기척은 바람처럼 왔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장터에서는 모르는 얼굴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척했지만 눈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아이에 대한 말이 퍼졌습니다. 기록을 다루던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종이를 접듯 말을 아꼈다. 비를 맞췄다는 아이, 우물에서 나왔다는 아이, 강보 안에 뭔가가 있었다는 아이. 복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체온은 여전했지만 그 온기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았다. 관가입니까? 훈장이 물었다. 관가라기보다는 그늘입니다. 사내는 그렇게 표현했다. 그늘. 공식 문서에는 남지 않지만 결정은 그곳에서 내려지는 곳, 옥패가 오가는 곳, 기록이 사라지는 곳. 그들은 아이를 찾는 게 아닙니다. 사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확인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지워야 할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은신처 아래에서 불빛이 움직였다. 횃불이 하나, 둘. 숫자는 많지 않았다. 많지 않다는 것이 더 무서웠다.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늘 확신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다리를 저는 사내가 말했다.
말했다. 아닙니다. 훈장이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면 저들은 따라옵니다. 아이를 평생 숨길 수는 없습니다.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은 늘 말보다 행동이었다. 그때 은신처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차분한 목소리였다. 명령도 협박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어조였다.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다시 말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횃불이 은신처 안을 비추었다. 그 불빛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그 반응 하나로 충분했다. 강보를 벗겨보시오. 그 말에 복녀의 손이 굳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복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옷차림이 단정했다. 말투도 정제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아이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 겁니까? 훈장이 물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 옥패입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다. 복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내는 미소를 지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미소였다. 없다면 다행이죠. 있다면 더 다행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다. 그들은 아이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없애야 했다. 옥패는 물건이 아니라 과거를 증명하는 열쇠였다.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사내의 말에 은신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잠시입니다. 아이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다시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요. 복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울지 않았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복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아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그 한마디에 복녀의 손이 떨렸다. 평생 부르지 않으려 했던 말이었다. 그 말이 지금 이런 순간에 나왔다. 사내는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결정하십시오. 횃불이 물러났다. 불빛이 멀어지자 은신처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숨길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
복녀는 아이를 안고 자리에 앉았다. 아이의 숨결이 가슴에 닿았다. 복녀는 눈을 감았다. 나는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복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끝까지 살릴 겁니다. 훈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사내가 말을 이었다. 이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꺼내는 겁니다. 아이의 이름, 지워야 할 이름, 그러나 동시에 되찾아야 할 이름.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지 혹은 모두를 파멸로 몰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새벽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아이의 삶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새벽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어둠은 길었지만 결정을 미뤄주지는 않았다. 은신처의 공기는 밤새 무거웠고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같은 질문을 붙들고 있었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가? 문을 열자 훈장이 먼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를 가르치던 손으로 오늘은 말의 무게를 들고 서 있었다. 우리가 숨기면 저들은 더 깊이 파고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놓으면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을 다루던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종이 몇 장을 품고 있었다. 오래전 사화의 파편 같은 기록들, 지워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흔적들, 조정의 그늘에서 남겨둔 남기지 말았어야 할 문장들이었다. 복녀는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아이의 몸은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더 무거웠다. 아이에게 묻겠습니다. 복녀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내가 선택해야 한다. 아이는 잠시 복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도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이미 여러 번 선택의 끝을 보아온 눈이었다. 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어제의 횃불을 들고 있던 자들은 줄어 있었다. 대신 말끔한 옷차림의 관리 둘과 기록관 하나가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결정하셨습니까? 관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훈장이 한 걸음 나섰다. 우리는 아이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대로 밝힐 것입니다. 기록관이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기록을 다루던 사내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다. 사화의 그날 지워진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지워지기 전 남긴 마지막 문장. 관리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일은 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조정 전체의 문제였다. 옥패는 어디 있습니까? 잠시의 침묵 뒤 복녀가 말했다.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증명으로서 복녀는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앞으로 한 걸음 나왔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가슴에 매달린 끈을 꺼냈다. 끈 끝에 매달린 것은 작고 낡은 옥패였다. 기록관은 숨을 삼켰다. 문양은 명확했다. 지워진 가문의 문양,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문장과 일치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기록관이 말을 잇지 못하자 아이가 대신 말했다. 이겸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떨어졌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었다. 이름은 한 번 불리면 되돌릴 수 없었다. 관리 하나가 고개를 숙였다. 이름을 불렀으니 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훈장이 물었다. 증언이 필요합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다. 다리를 저는 사내가 먼저 나섰다. 나는 그날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대가로 지금 여기 서겠습니다. 흉터 있는 병졸이 뒤따랐다. 나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따르겠습니다. 기록을 다루던 사내가 마지막으로 섰다. 나는 기록을 지웠습니다. 오늘은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증언은 길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말 하나하나가 종이에 옮겨졌고 종이는 묶여 봉인되었다. 봉인은 피로 하지 않았다. 서명으로, 날인으로, 공적, 절차로 마무리되었다. 관리들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들고 떠났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복녀가 말했다. 관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은신처는 더 이상 은신처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숨지 않았다. 기다렸다. 아이도 기다렸다. 기다림은 아이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이름을 가진 채로 기다렸다. 복녀는 아이에게 물었다. 무섭지 않으냐?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조금. 하지만 숨지 않아도 되어서요. 그 말에 복녀는 웃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울음은 이제 필요 없었다. 며칠 뒤 관가에서 문서가 도착했다. 봉인을 뜯는 손이 잠시 떨렸지만 훈장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화로 인한 오기를 바로잡는다. 이겸 생존 확인. 가문에 대한 재심 개시. 재심.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복녀는 문서를 접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누구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사람의 것이다. 아이는 문서를 품에 넣었다.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해질 무렵 복녀는 아이와 함께 길을 나섰다. 향하는 곳은 단 하나였다. 처음 울음이 들렸던 곳, 모든 것이 시작된 자리. 우물, 우물은 그대로였다. 돌틈은 여전히 거칠었고 입구를 덮고 있던 나무 판자는 반쯤 썩어 있었다. 물은 다시 차 있었지만 깊이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곳이었고 그렇기에 더 오래 남아 있었다. 복녀는 우물 앞에 섰다. 아니 이겸은 한 걸음 뒤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이미 충분히 지나왔고 지금은 돌아볼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의 울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복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숨가쁜 울음, 밧줄을 타고 올라오던 두레박의 무게, 품에 안았을 때 느껴지던 미약한 체온. 그 모든 것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여기였어요. 복녀가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이겸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은 예전만큼 깊지 않았다. 아니, 깊이는 같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그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기서 내가 나왔군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고 있더라. 아주 작게. 이겸은 잠시 우물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손으로 돌을 만졌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자신이 처음 만난 세상의 표면이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예전처럼 웅성거림은 없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서당 훈장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그는 예전처럼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이름을 되찾았구나. 이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처음 불러준 사람은 이분입니다. 이겸은 복녀를 돌아보았다. 복녀는 한 발 물러섰다.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부른 적이 없다. 복녀의 말은 낮았다. 부르지 않았지만 이겸이 말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길은 정이 무엇인지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다. 며칠 뒤 관가에서 최종 문서가 내려왔다. 재심은 마무리되었고 이겸의 가문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그러나 이겸은 그 문서를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더 머물겠습니다. 관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시작해도 됩니다. 이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여기서 시작한 삶을 여기서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복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길었다. 이겸은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떠남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는 돌아올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복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예전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조용히 살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복녀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가끔 멈춰 섰다는 것이었다. 그 우물 이야기 말입니다.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어느 봄날 매화가 필 즈음이었다. 마을 어귀로 낯선 행렬이 들어왔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했다. 그 가운데 말에서 내린 젊은 사내가 있었다. 복녀는 그를 보자마자 알았다. 아이의 눈이었다. 자라 있었지만 여전히 그 눈이었다. 이겸은 복녀 앞에 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 말은 오래 준비된 말이었다.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일어나라.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았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피는 안 섞였지만 정은 섞였지.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겸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다시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떠날 때 돌아볼 곳이 있었다. 우물 앞에 서서 이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기는 사람이 사람을 건져 올린 자리입니다.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되었다. 복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안다. 자신이 구해 올린 것은 한 아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었고 그 선택이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되었다는 것을. 밤이 되자 우물은 조용했다. 울음도 소문도 없었다. 다만 바람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가 남았다. 느리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이라면 그날 밤의 울음을 외면할 수 있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해가 뜨기 전 마을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다. 복녀는 아이를 포대기로 단단히 감쌌고 짐은 거의 챙기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많았지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좁아졌다. 산기슭으로 이어진 오솔길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었다.
복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기척이 없는지 살폈다. 그때였다. 길가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사내는 젊지도 늙지도 않았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복녀는 본능적으로 멈췄다. 아이를 품에 더 깊이 안았다.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목소리는 낮았고 위협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복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당신이 알 일은 아닙니다. 복녀는 짧게 답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이 길로 가면 해가 뜨기 전에 관가 사람들이 먼저 도착할 겁니다. 복녀는 그 말을 듣고 발을 멈췄다. 사내의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다. 소문이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누군가의 입으로 들으니 실감이 달랐다. 당신은 누구요? 복녀의 질문에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한때는 기록을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다. 기록을 다루던 사람, 조정의 사람 혹은 조정에서 밀려난 사람, 어느 쪽이든 아이에게 안전한 존재는 아니었다. 복녀는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다. 비켜주시오. 사내는 길을 막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물러섰다. 그 아이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내는 그렇게 말하며 길 옆의 숲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가면 당분간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복녀는 그를 믿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믿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 이대로 길을 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복녀는 결국 방향을 틀었다. 숲속의 은신처는 오래된 움막이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된 곳이었지만 비를 피할 수는 있었다. 사내는 불을 피웠고 복녀는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사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사내는 그 시선을 보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 눈이 다르군요. 복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내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예전에 아이 같은 존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사내는 자신이 선택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선택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또 다른 사람이 은신처를 찾았다. 서당 훈장이었다. 훈장은 숨을 고르며 들어왔다. 그는 아이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복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오셨군요. 훈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의 중얼거림, 비에 대한 말,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침묵으로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글은 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복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 그날 이후 은신처에는 사람이 하나둘 늘었다. 다리를 저는 사내, 얼굴에 흉터가 남은 병졸 출신, 가족을 잃고 떠돌던 노인. 그들은 서로 깊이 묻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이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다. 각자 자신이 놓쳤던 선택을 다시 붙잡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아이를 지키는 일은 곧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었다. 아이 역시 변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침묵을 배웠다. 자신이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점점 깨닫고 있었다. 아이는 필요할 때만 입을 열었다. 복녀는 아이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이에게서 아이다운 것이 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물었다. 왜 다들 나를 봐요? 복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내가 대신 말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은신처에도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다. 사람이 모이면 소문은 다시 따라온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숨길 것인지 아니면 드러내고 끝낼 것인지. 복녀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이상한 차분함이 있었다. 그 순간 복녀는 알았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지켜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사람이 모이면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면 결국 발자국이 남는다. 은신처에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수를 줄였고 불을 작게 피웠으며 밤에는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세상은 냄새로 사람을 찾는다. 권력은 특히 그렇다. 처음 기척은 바람처럼 왔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장터에서는 모르는 얼굴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척했지만 눈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아이에 대한 말이 퍼졌습니다. 기록을 다루던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종이를 접듯 말을 아꼈다. 비를 맞췄다는 아이.
우물에서 나왔다는 아이. 강보 안에 뭔가가 있었다는 아이. 복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체온은 여전했지만 그 온기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았다. 관가입니까? 훈장이 물었다. 관가라기보다는 그늘입니다. 사내는 그렇게 표현했다. 그늘. 공식 문서에는 남지 않지만 결정은 그곳에서 내려지는 곳, 옥패가 오가는 곳, 기록이 사라지는 곳. 그들은 아이를 찾는 게 아닙니다. 사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확인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지워야 할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은신처 아래에서 불빛이 움직였다. 횃불이 하나, 둘. 숫자는 많지 않았다. 많지 않다는 것이 더 무서웠다.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늘 확신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다리를 저는 사내가 말했다. 아닙니다. 훈장이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면 저들은 따라옵니다. 아이를 평생 숨길 수는 없습니다.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은 늘 말보다 행동이었다. 그때 은신처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차분한 목소리였다. 명령도 협박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어조였다.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다시 말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횃불이 은신처 안을 비추었다. 그 불빛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그 반응 하나로 충분했다. 강보를 벗겨보시오. 그 말에 복녀의 손이 굳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복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옷차림이 단정했다. 말투도 정제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아이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 겁니까? 훈장이 물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 옥패입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다. 복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내는 미소를 지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미소였다. 없다면 다행이죠. 있다면 더 다행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다. 그들은 아이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없애야 했다. 옥패는 물건이 아니라 과거를 증명하는 열쇠였다.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사내의 말에 은신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잠시입니다. 아이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다시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요. 복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울지 않았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복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아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그 한마디에 복녀의 손이 떨렸다. 평생 부르지 않으려 했던 말이었다. 그 말이 지금 이런 순간에 나왔다. 사내는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결정하십시오. 횃불이 물러났다. 불빛이 멀어지자 은신처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숨길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 복녀는 아이를 안고 자리에 앉았다. 아이의 숨결이 가슴에 닿았다. 복녀는 눈을 감았다. 나는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복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끝까지 살릴 겁니다. 훈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사내가 말을 이었다. 이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꺼내는 겁니다. 아이의 이름, 지워야 할 이름, 그러나 동시에 되찾아야 할 이름.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지 혹은 모두를 파멸로 몰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새벽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아이의 삶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새벽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어둠은 길었지만 결정을 미뤄주지는 않았다. 은신처의 공기는 밤새 무거웠고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같은 질문을 붙들고 있었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가? 문을 열자 훈장이 먼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를 가르치던 손으로 오늘은 말의 무게를 들고 서 있었다. 우리가 숨기면 저들은 더 깊이 파고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놓으면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을 다루던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종이 몇 장을 품고 있었다. 오래전 사화의 파편 같은 기록들, 지워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흔적들. 조정의 그늘에서 남겨둔 남기지 말았어야 할 문장들이었다. 복녀는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아이의 몸은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더 무거웠다. 아이에게 묻겠습니다.
복녀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내가 선택해야 한다. 아이는 잠시 복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도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이미 여러 번 선택의 끝을 보아온 눈이었다. 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어제의 횃불을 들고 있던 자들은 줄어 있었다. 대신 말끔한 옷차림의 관리 둘과 기록관 하나가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결정하셨습니까? 관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훈장이 한 걸음 나섰다. 우리는 아이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대로 밝힐 것입니다. 기록관이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기록을 다루던 사내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다. 사화의 그날 지워진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지워지기 전 남긴 마지막 문장. 관리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일은 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조정 전체의 문제였다. 옥패는 어디 있습니까? 잠시의 침묵 뒤 복녀가 말했다.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증명으로서. 복녀는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앞으로 한 걸음 나왔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가슴에 매달린 끈을 꺼냈다. 끈 끝에 매달린 것은 작고 낡은 옥패였다. 기록관은 숨을 삼켰다. 문양은 명확했다. 지워진 가문의 문양,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문장과 일치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기록관이 말을 잇지 못하자 아이가 대신 말했다. 이겸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떨어졌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었다. 이름은 한 번 불리면 되돌릴 수 없었다. 관리 하나가 고개를 숙였다. 이름을 불렀으니 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훈장이 물었다. 증언이 필요합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다. 다리를 저는 사내가 먼저 나섰다. 나는 그날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대가로 지금 여기 서겠습니다. 흉터 있는 병졸이 뒤따랐다. 나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따르겠습니다. 기록을 다루던 사내가 마지막으로 섰다. 나는 기록을 지웠습니다. 오늘은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증언은 길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말 하나하나가 종이에 옮겨졌고 종이는 묶여 봉인되었다. 봉인은 피로 하지 않았다. 서명으로, 날인으로, 공적, 절차로 마무리되었다. 관리들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들고 떠났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복녀가 말했다. 관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은신처는 더 이상 은신처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숨지 않았다. 기다렸다. 아이도 기다렸다. 기다림은 아이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이름을 가진 채로 기다렸다. 복녀는 아이에게 물었다. 무섭지 않으냐?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조금. 하지만 숨지 않아도 되어서요. 그 말에 복녀는 웃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울음은 이제 필요 없었다. 며칠 뒤 관가에서 문서가 도착했다. 봉인을 뜯는 손이 잠시 떨렸지만 훈장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화로 인한 오기를 바로잡는다. 이겸 생존 확인. 가문에 대한 재심 개시. 재심.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복녀는 문서를 접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누구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사람의 것이다. 아이는 문서를 품에 넣었다.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해질 무렵 복녀는 아이와 함께 길을 나섰다. 향하는 곳은 단 하나였다. 처음 울음이 들렸던 곳, 모든 것이 시작된 자리. 우물, 우물은 그대로였다. 돌틈은 여전히 거칠었고 입구를 덮고 있던 나무 판자는 반쯤 썩어 있었다. 물은 다시 차 있었지만 깊이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 우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곳이었고 그렇기에 더 오래 남아 있었다. 복녀는 우물 앞에 섰다. 아니 이겸은 한 걸음 뒤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이미 충분히 지나왔고 지금은 돌아볼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의 울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복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숨가쁜 울음, 밧줄을 타고 올라오던 두레박의 무게, 품에 안았을 때 느껴지던 미약한 체온. 그 모든 것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여기였어요. 복녀가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이겸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은 예전만큼 깊지 않았다. 아니, 깊이는 같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그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기서 내가 나왔군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고 있더라. 아주 작게. 이겸은 잠시 우물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손으로 돌을 만졌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자신이 처음 만난 세상의 표면이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예전처럼 웅성거림은 없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서당 훈장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그는 예전처럼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이름을 되찾았구나. 이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처음 불러준 사람은 이분입니다. 이겸은 복녀를 돌아보았다. 복녀는 한 발 물러섰다.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부른 적이 없다. 복녀의 말은 낮았다. 부르지 않았지만 이겸이 말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길은 정이 무엇인지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다. 며칠 뒤 관가에서 최종 문서가 내려왔다. 재심은 마무리되었고 이겸의 가문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그러나 이겸은 그 문서를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더 머물겠습니다. 관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시작해도 됩니다. 이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여기서 시작한 삶을 여기서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복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길었다. 이겸은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떠남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는 돌아올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복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예전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조용히 살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복녀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가끔 멈춰 섰다는 것이었다. 그 우물 이야기 말입니다.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어느 봄날 매화가 필 즈음이었다. 마을 어귀로 낯선 행렬이 들어왔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했다. 그 가운데 말에서 내린 젊은 사내가 있었다. 복녀는 그를 보자마자 알았다. 아이의 눈이었다. 자라 있었지만 여전히 그 눈이었다. 이겸은 복녀 앞에 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 말은 오래 준비된 말이었다.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일어나라.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았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피는 안 섞였지만 정은 섞였지.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겸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다시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떠날 때 돌아볼 곳이 있었다. 우물 앞에 서서 이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기는 사람이 사람을 건져 올린 자리입니다.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되었다. 복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안다. 자신이 구해 올린 것은 한 아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었고 그 선택이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되었다는 것을. 밤이 되자 우물은 조용했다. 울음도 소문도 없었다. 다만 바람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가 남았다. 느리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이라면 그날 밤의 울음을 외면할 수 있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